변호사님, 요즘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연령이 확실히 바뀌고 나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례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뭐냐 죄명 자체가 되게 생소하거든요. 차라리 강간이면 강간인데 그렇죠. 의제강간이잖아요. 의제강간, 네. 강간으로 의제한다는 의미냐? 네. 맞아요. 그런 의미이고 많은 분들이 서로 합의하에 했다, 동의하에 했고 애인이었다. 사귀었다, 사랑한 사이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게 이 법인 거고요. 그러니까 강간이 아닌데 네. 강간으로 치고 처벌을 하겠다는 게 그런 의제 거죠. 강간입니다. 그래서 헌법 305조에 있는데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든 조건 만남이든 관계없이 강간으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고, 원래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되는데 의제 강간은 폭행 협박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대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유혹을 해서 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하더라도 의제 강간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전체 미성년자는 아니고 만 16세 미만, 통상적으로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까지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직 부족하다. 만 16세 미만이라는 뜻은 만 15세랑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맞아요. 고1 중에서 생일이 안 지난 고1은 해당될 수 있거든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 범위가 상당히 좀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 N번방 사건 때 그렇죠. 그때 이제 확대가 된 거고요. 기존에는 만 13세였어요. 사실상 이제 초등학생 기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학생 기준, 뭐 심하게는 이제 고등학생까지도 확대가 된 거고, 이게 뭐 헌법재판소도 가고 뭐 법원에서도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얘기가 많았는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합헌적인 조치다라고 이미 뭐 확인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김세론, 네, 김세론 씨 김수현, 사건. 네. 그때 이제 이슈가 됐었죠. 만 19세까지 아예 올려버리자.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미성년자, 미성년자랑 네. 성관계하는 거 다 처벌하자. 맞아요. 예. 미성년자는 성관계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좀 민감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년배 간의 연인 관계 같은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어서 여기까지 확대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성인 대상 범죄긴 해요. 만약 미성년자가 만약 하면 그거는 봐주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이랑 3학년이랑 사귀었다. 근데 한 명이 나이가 성인이 되고 한 명은 아직 미성년자다. 네, 그러면 네. 또 문제가 될 수는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역시 여전히 이슈는 있다. 그렇다면 뭐 이런 사건들을 한번 엮이게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게, 보통 우리가 강간 사건 방어할 때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로 보통 방어를 하는데, 이거는 뭐 합의하에 했다고 그래도 어차피 처벌받는 거니까. 그렇죠. 나이만 네.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거의 뭐 방법이 없겠네요. 사실상 거의 방법이 없는데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포인트는 하나가 있죠. 미성년자인지를 몰랐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만 16세 미만인지 몰랐다. 네, 보통 그래서 오픈 채팅방이나 카카오톡이나 거리 기반으로 하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익명 데이트 사이트들. 앱이라고 네, 하죠. 네. 네. 그런 거 통해서 만나는 경우는 사실 나이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맞아요. 거기에는 성인으로 써놓고 만나는 경우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이제 데이팅 앱에 나이를 자기가 임의로 입력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거기 나이를 조정을 해가지고 처음에 뭐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이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사건도 역시 오픈 채팅이네요. 그렇죠. 의뢰인은 20대 남성, 의뢰는 20대 남성. 그리고 피해자랑 자연스럽게 처음에 연락을 주고 받다가 실제 만남을 하게 됐어요.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을 해서 성관계도 하게 된 거죠.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네. 성관계를 하게 된 거고, 사후에 밝혀진 게 이 피해 학생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 네. 의제강간죄 성립의 대상이 되는 네. 그런 미성년자였다라는 게 알려진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연애 감정이 있었고 서로 동의하에 했어도 처벌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처벌은 받습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주관적인 감정, 이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사랑해요,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네. 여학생들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이 여학생이 뭐 신고를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 여학생 신고 안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의 부모님들은 절대 이걸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여학생이 성인 남자랑 성관계 했다는 사실을 알면 거의 대부분 경찰서에 가시거든요. 당연히 갈 수밖에 네. 없죠. 그때는 합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건들이 불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은 소위 말해서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의제강간이기 때문에 실제 선고형도 강간이랑 비슷해요. 3년 이상 나오고요. 결국에는 징역형이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과연 알았느냐, 이 고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고의 부분을 중점
중점적으로 다투려면 보통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진술입니다. 네. 진술은 어플리케이션 내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카톡이나 이런 대화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만나서 또는 만나기 전에 그리고 성관계를 하는 과정이나 이후에 나눴던 그런 대화 내용들을 참고해서 서로의 관계를 정립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느냐, 네.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인정이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저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피해자는 저는 중학생이라는 거를 말했다라고 또 그렇죠. 법원에 그 나와서 얘기는 얘기를 또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말을 했다. 네, 뭐. 근데 이제 보통은 부모님한테 이걸 걸리면서 사건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피해자들은 아직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혼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렇죠. 부모님한테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큰 잘못을 한 게 있으면 좀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피해 학생 입장에서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동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가출팸이라고 그래서 가출을 해가지고 조건 만남으로 생활을 하는 여학생들도 꽤 있는데 만난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남자한테 말한 적도 있고 어떤 남자한테 안 말한 적도 있고 헷갈리는 그러니까 경우도 본인도 있죠. 헷갈리고 수사받을 때 수사기관에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그러면 법정에 나와서도 말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본 거는 피해 학생이 처음에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내지 3학년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법정에 와서는 학교 얘기가 아닌 자기의 나이를 15살이라고 했다, 네. 16살이라고 했다 이렇게 번복을 한 거죠. 네.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진술 내용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기 때문에 네.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측면이 있었고요. 왔다 갔다 해요. 뭐 채팅 때는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했다 그랬다가 두 번 만남을 가졌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15살이라고 네. 했다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맞아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반면에 피고인 진술은 굉장히 일관됐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고등학생인 일관되게 줄 알았다. 그렇게 진술을 했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어요. 야자를 하는 시간에는 연락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닌가? 중학생이 야자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거를 법원에서는 높이 인정을 한 거고요. 상대적으로 피해 학생은 좀 말이 오락가락하는 반면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을 계속했던 거죠. 이런 사건들은 판사님들도 이 피해 학생을 보잖아요. 법정에서 이제 반대 신문할 때 키, 체형, 화장 그런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성숙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보고요. 실제로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갔지만 저희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 사례들도 보면 대부분 피해 학생들이 키가 굉장히 크거나 목소리가 좀 성숙했거나 아니면 쓰는 어휘 같은 게 좀 어른스럽다든지 제가 했던 사건은 문신이 정말 많았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네.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중학생이 문신을 했을 거란 생각은 사실 잘 안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중학생이 문신을 한다고 해도 작은 문신 수준이지 그런 문신은 비용도 네. 굉장히 비싸고 네.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아무리 반대 신문이 잘 돼도 판사님이 보셨을 때 너무 체구도 작고 너무 어려 보이고 사람들 중에 보면 되게 동안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봐도 뭐 초등학생 고학년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아마 사건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이거예요. 그런 사정도 있었어요. 성관계를 가졌던 장소가 모텔이에요. 모텔이면 모텔 주인이나 그 수부실에 있는 직원을 네. 통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분증을 봤을 거다 이거죠. 신분증을 받거나 네. 아니면 외관상 성인으로도 볼 수 있는 그쵸. 그 정도의 외모였다는 거를 제3자가 인정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판결 요지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부족하며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한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요즘에 오픈 채팅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만남이 정말 많은데 정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남들이라서 특히 조심하셔야죠. 학생들도 채팅 어플에 빠지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거기서 그루밍 성범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채팅 어플도 자제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만약에 채팅 어플에서 만남을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됐다면 지금 여기서 보세요. 판결이 왜 무죄를 선고를 하게 됐는지
일관된 진술이나 뭐 상대방에 대한 뭐 탄핵 이런 네. 것들인 건데 그거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지 않으면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제일 많은 게 상대방 부모가 찾아와서 뭐라 하거나 전화로 막 협박성으로 얘기하면 잘못했다고 비는 남자들이 많은데 그 대화도 다 녹음이 돼서 경찰이나 검찰에 넘어가면 범죄 사실 인정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부인하냐 이런 취지로 공격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항상 무슨 녹음될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증거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죠. 개인적으로는 미성년자다라고 하면 뭐 17이든 18이든 19이든 도망을 가는 게 맞지 않나. 맞습니다.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한다 그러면 미성년자 의제강간도 문제지만요. 아동복지법 위반부터 해서 광범위하게 엮을 수 있는 범죄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 의제강간으로만 기소가 돼서 그렇지 다른 범죄들까지 같이 들어왔다 그러면 네, 네.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